안녕하세요. 제가 빨리 돌아왔죠? 얼른 Q&A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고, 오늘 드디어 Q&A 영상을 제가 찍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색다른 곳이죠. 여긴 제 방인데요. 카페에서 찍으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손님들도 계시고 머신 잡음이 너무 많이 섞여서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집에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기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다 감안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처음 영상 때부터 궁금한 점 달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메일 주신 분들도 많으시고, 거기에서 받았던 질문들을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쭉. 그리고 거른 질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답변이 겹치는 부분의 질문들은 다 많이 뺐고,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은데 일단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우선 카테고리를 4개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창업 관련, 두 번째는 커피 머신 관련, 세 번째는 자판기 관련, 네 번째 운영 및 관리 부분,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창업 관련. 첫 번째 질문은 무인 카페 창업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창업 계기 이거 아마 다들 대부분이 이제 무인 카페를 해야겠다 하시고 이제 자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사실 반대였어요. 되게 좋은 자리가 났는데 여기 뭘 할까 하다가 무인 카페를 해볼까? 이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자리가 먼저였고 그 다음이 무인 카페를 해야겠다였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르고 아마 네. 그래서 자리가 먼저 생겨서 무인 카페를 고민하게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창업 준비 중인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보통 창업하시는 분들 순서로 하면 일단 무인 카페를 마음 먹으셨다면 자리 찾기가 첫 번째예요. 먼저 자리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네. 자리 안 찾았는데 다른 거 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 그냥 자리를 무조건 1순위. 그래서 자리 찾으시고 계약하신 다음에 그 다음엔 뭐 해야 되나? 두 번째 순서는 위생교육이랑 보건증을 발급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자동 판매기 운영업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실 때도 자동 판매기 운영업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리 찾은 다음엔 위생교육과 보건증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 위생교육과 보건증을 가지고 영업신고증을 발급하러 가셔야 되는데, 이건 구청이나 시청 가시면 되게 편리하게 다 문의하시면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영업신고증 발급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으시고 천천히 인테리어와 머신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업장이 폐업신고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영업신고하러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개인과 프랜차이즈 중 왜 개인을 선택했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왜냐면 진짜 왜 질문하시는지 저도 알아요. 왜냐면 저도 프랜차이즈를 너무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인테리어도 뭐 이름도 뭐 색깔, 뭐 컨셉, 파사즈, 간판 뭐 이런 디자인 자체로도 그렇고 머신도 그렇고 그냥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 잘 아는데, 저는 일단 왜 개인을 선택했냐면 일단 첫 번째는 가격이에요. 당연히 모든 분들이 다 가격을 선택하실 텐데 저는 돈을 더 많이 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너무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 값은 이후에 지금 총 창업비용 질문에서 답변을 드릴 건데, 이미 인테리어에 돈을 너무 많이 쓸 예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낀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로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프랜차이즈 견적 문의도 드렸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3,000으로 생각했던 걸 6,000을 부르시더라고요. 인테리어만, 다른 거 필요 안 하고 인테리어만. 그래서 나는 프랜차이즈는 아니구나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무조건 프랜차이즈 재료를 써야 하는 그런 거품 유통들이 너무 싫었어요. 제 마음대로 가격이나 레시피 같은 걸 다 조정하고 싶었고, 사실 그 레시피 조정하는 그 재미가 너무 쏠쏠할 것 같은데 보통 프랜차이즈는 건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모든 프랜차이즈가 그렇지 않겠지만 건들 시에는 뭐 AS가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계시고, 그런 제약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머신 회사나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는 자기들 재료를 쓰지 않으면 서버 이용료를 낸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뭐 한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매월 청구되는 건데, 그걸 내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저는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되게 오래 했었어요. 메가커피도 했었고 좀 오래 했어서 솔직히 맛 잡는 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초반 레시피 잡는데도 무리가 없이 스타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좋은 자리란 어떤 걸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아직 어려워요. 저도 공부하고 있고 많은 사장님들 이제 조언 들으면서 이제 막 감을 잡아가는 타이밍이긴 한데,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그냥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타겟층을 정확히 노릴 수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생이면 대학생, 뭐 오피스 상권이면 오피스 상권, 뭐 시장 상권이면 시장 상권, 뭐
주택 상권이면 주택 상권 이렇게 타겟층을 정확히 노릴 수 있고 내가 거길 그 타겟층을 알고 공략할 수 있다. 이러면 베스트예요. 진짜 그분들을 자기가 노릴 수 있다는 거 목표에서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집이 가까워야 돼요. 무조건 집이 가까워야 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무인 매장이니까 다양한 사람들도 많고 머신 오류도 있고 뭐 재료가 부족하거나 뭔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음료를 다 쏟아서 엉망이 됐다거나 청소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용이 발생하는데 집이 이렇게 멀면 진짜 난처해요. 진짜 난처해요. 그래서 가까운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입지를 보실 때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창고가 넓은지 그리고 모임이 자주 이루어지는 곳인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지 아니면 산책로나 공원이 있는지 이런 버프가 될 장소들은 솔직히 저는 권리금 한 500에서 1000 정도는 가지고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확실히 좋은 자리라 생각이 든다면 그러니까 제 의견은 참고만 해주세요.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운영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본 거고 다음은 저희 지금 카페 평수랑 월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홀 평수가 저희 약 13평 정도 되고 월세가 약 100만 원입니다. 정확히는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무인 카페 운영할 시 적정 평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8평에서 10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디저트 할 공간 그리고 테이블도 한 4-5테이블 이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좁으면 솔직히 저도 이거 창업하면서 무인 카페 되게 많이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좁은 곳은 너무 답답하고 뭔가 먹고 가고 싶지 않은 느낌? 그래서 저는 적당히 넓으면서 로테이션 잘 되고 카공 쪽 한두 명 계시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도 2호점을 준비하고 있고 8에서 10평 정도가 관리하기 좋으면서 뭐 월세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한 것 같습니다. 7번째 질문은 인테리어 비용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무인 카페 하는 것 치고 진짜 많이 든 편이에요. 그걸 알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전에 호프집이었어요. 엄청은 아니지만 좀 오래된 건물이었고 철거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두고 그냥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철거까지 다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벽이랑 의자, 천장 다 뜯어고치고 천장이랑 에어컨도 다 하고 벽에 석고칠도 하고 하부장도 설치하고 막 다 해서 저는 3,000 정도 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든 거죠. 보통은 적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500에서 1000도 하시고 많이 해야 1500, 2000인데 전 3000이나 투자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저는 솔직히 좀 이 1호점은 오래 할 생각이거든요. 금방 접고 넘길 생각이 아니라 오래 아빠 사업이랑 조금 연결이 돼 있어서 오래 할 생각이어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 뜯어 고쳤고 3,000 정도 투자했습니다. 자, 8번째 질문 총 창업 비용이 어떻게 되냐? 이거 진짜 궁금하셨죠? 전 제가 너무 많이 투자를 드렸기 때문에 좀 이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을 해서 좀 미뤘던 것도 있어요. 영업비밀이기도 했고 제가 이름을 다 오픈한 상태로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서 늦어졌던 점 너무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테리어 3,000 정도 들었고 커피 머신과 디저트 자판기 2개 합쳐서 2,600 정도 들어서 보증금 제외하고 5,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재료비와 냉동고, 뭐 이런 창고에 있는 냉동고 이런 건 다 미포함이고요. 제가 보증금 제외하고 5,600 정도 들었다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든 편이라는 거 개인치고 프랜차이즈에서는 아마 별로 든 편 아닐 텐데 개인치고 굉장히 많이 든 편이에요. 저는 부모님 도움이랑 제가 여태 아르바이트하고 모았던 적금 다 깨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9번째 상가 계약 전 필수 체크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지 제 생각엔 근처에 저가 프랜차이즈나 개인 카페, 무인 카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는지 주변 경쟁 카페들을 무조건 다 돌아보고 분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가 프랜차이즈가 300m 이내에 있다? 상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 상권이 겹친다면 조금 위험해요. 그리고 저거 프랜차이즈가 언젠간 꼭 들어올 거라 생각하시고 솔직히 창업을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어디든 요즘 다 들어오기 때문에 카페가 워낙 레드오션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최대한 버틸 수 있겠다 싶은 자리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리고 화장실이 건물에서 관리되는 화장실이면 제일 베스트고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근처가 개천가여서 구청에서 관리해주는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딱 신호 하나만 건너면 있는 데라서 거기로 유도하고 있고 화장실을 오픈하게 되면 진짜 별의별 일이 많이 생깁니다.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화장실 오픈은 진짜 완전 부처님 아니고서는 오픈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뭐 대변은 물론이고 뭐 토사물이라든지 등등 그냥 절대 관리할 수 없어요. 무인 24시 카페에서는. 그래서 저는 근처에 공중 화장실 있는 게 진짜 천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창고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수압이 어떤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무인 카페에서 수압, 그러니까 만약에 유인이면 제가 그걸 조절하고 물이 좀 많이 나왔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인은 그냥 기계가 설정값을 대입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땐 적게 나오고 어떨 땐 많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손님들 되게 불쾌해하세요. 뭐 불쾌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불편해하세요. 왜 오늘은 얼음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뭐 얼음이 적어요. 오늘 뭐 음료가 넘쳤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지인 사장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고, 수압이 일정하게 잘 나오는지도 확인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머신이 다른 프랜차이즈나 개인한테 잘 유통되고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평이 어떤지 이거 진짜 확인 잘 하셔야 돼요. 저는 머신을 한번 바꿔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머신은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 김에 말씀드리면, 유로와 메일빈 머신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꼭 문의 주세요. 진짜 솔직히 그 판매자분들도 전 영향이 진짜, 운영하는데 영향이 진짜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는 게 크거든요. 판매자분 성향에 따라서 내가 건의를 하고 여쭤보고 편하게 여쭤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운영의 질이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레시피 잡아주는 거나 뭐 모르는 거 여쭤보는 거나 이런 게 판매자분이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편안함의 정도가 너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로랑 메이빈 머신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잘 해주시는 분들을 알고 있고, 너무 친한 지인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바로 소개시켜드릴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연결해 드릴 테니까 꺼리낌 없이 제 메일로 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마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도 되게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저도 진짜 궁금했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월세와 전기세 이런 걸 다 제하기 전에는 재료 대비 약 70% 정도 마진율이 남는 것 같고, 월세나 전기세 이런 거 다 빼고 40~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평균값이 한 이 정도인 것 같고, 이 마진율은 월세와 재료값, 음료 레시피에 따라서 매우 달라져요. 재료값, 특히 재료값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레시피도 뭐 진하게 하시는 분들, 연하게 하시는 분들 되게 다르니까 이것도 되게 차이점이 있어요. 보통 다 제하고 5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과 순이익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제 카페 이름을 다 오픈한 상태에서, 위치도 다 오픈한 상태에서 지금 유튜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쟁업체 때문에 매출과 순수익은 오픈하지 않고 있고, 제 지인 사장님들이나 뭐 이런 무인 카페 준비 오픈 채팅방에서 투표하는 값이 있어요. 그런 거 대충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수기 겨울 기준으로 보통 한 300만 원대가 매출이 평균인 것 같고, 400 이상부터는 한 중상위권 정도, 그리고 겨울에 500 이상 찍으시는 분들은 상위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수기 기준, 여름 기준 보시면 한 400 정도가 그냥 무난하게 다 나오시는 것 같고, 평균이 한 500 이상, 그리고 600부터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절반을 순수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카테고리, 커피 머신 관련입니다. 커피 머신의 첫 번째 질문은 분리형과 일체형 중에 왜 분리형을 선택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분리형보다 저는 일체형이 지하철 자판기 느낌이 강해서 너무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자판기 커피라는 인식이 들면 진짜 솔직히 저는 마시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분리형을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일체형은 컵이랑 재료 넣는 곳, 단말기, 제빙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곳에. 그래서 하나가 고장나면 다 고쳐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썰이 돌았어요, 제가 준비할 당시에. 근데 실제로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전 일체형이 오류가 훨씬 더 많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운영하고 계신 지인 사장님들 토대로 들어보면 진짜 유명한 일체형 회사 두 군데가 오류가 진짜 많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오류가 진짜 심하더라고요. 물론 유로도 심해요. 유로도 진짜 심한데 다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오류고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리형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리고 그 분리형 중에서도 왜 유로를 선택하게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 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재료를 제 맘대로 선택하고 레시피 가격 내 맘대로 책정하는 거. 개인을 선택한 이유와도 맞죠? 저는 진짜 제 마음대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싶었기 때문에 개인 카페를 선택했고 유로 머신을 선택을 했어요. 아마 유로가 무인 카페 머신 중에 재료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유일한 머신일 거예요. 왜냐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서버비를 내야 하고 AS 할 때도 문제를 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유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월 서버비를 3만 원대로 받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 서버가 너무 마음에 들고 업데이트 된 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3만 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로 선택한 건 그렇게 재료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원격 조절도 무리 없이 집에서 운영하면서 손님과 소통하고 원격으로 음료 내려드릴 수도 있고 재부팅도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유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유로랑 동구전자를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솔직히 동구는 저는
너무 예뻤어요. 현존하는 불리형 기기 중에 제일 간지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솔직히 그거 중고 제품도 알아보러 다녔었고 새 제품도 사려고 했었는데 제가 비교를 잠깐 해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구전자의 장점은 원두통이 2개예요. 그래서 디카페인 원두도 할 수 있어요. 전 그게 너무 장점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 있다는 분들 진짜 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단점은 액상 메뉴를 못해요. 액상 메뉴가 마진율이 진짜 좋거든요. 진짜 좋아요. 파우더랑은 비교가 안 되게 좋은데 그 액상 메뉴를 동구는 못해요. 다 파우더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메뉴 개수에 제한이 있어요. 동구는. 유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메뉴는 무제한으로 유로는 할 수 있는데 동구는 몇 개였지? 16가지였나? 24가지였나? 어쨌든 핫 아이스 포함해서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게 저는 너무 컸어요. 이 단점이 너무 컸어요. 장점도 너무 좋았지만 단점이 너무 커서 저는 유로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판매자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문의할 때 진짜 편하게 제가 잘 문의 드릴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소통도 잘 된다는 건 운영의 질이 달라집니다. 판매자분의 성향도 잘 파악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료와 레시피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우선 저는 카페 창고가 꽤 넓은 편이에요. 재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보통은 하부장에 따로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창고 완전 작은 곳 있으시거나 그런데 전 창고가 넓어서 다 넣어놔도 좀 많이 쌓아놔도 무리가 없는 창고라서 좀 수월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메뉴 하나가 만들 때마다 한 10잔 이상은 뽑아 마셔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3샷 메뉴를 테스트하는데 와 진짜 그날 잠을 못 자서 아침 6시에 잤어요. 테스트를 계속해서 마시니까 그래서 보통은 마시고 이렇게 헹구시고 다 뱉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뱉는 게 너무 좀 익숙지가 않아서 아직 뱉진 않고 다 마셨는데 물론 다 마시지 않고 한 입씩 마셨지만 그래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신메뉴 테스트할 때 10잔 이상 뽑아보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맛 테스트를 다 시켜요. 그리고 옆 가게 사장님들한테도 드셔보시라고 하고 뭐가 더 맛있는지 비교해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레시피 관리하고 맛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머신 안에 대청소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고 싶어요. 진짜 강조드리고 싶어요. 대청소 안 하면요 맛이 정말 달라져요. 왜냐면 그 커피 브로맥이랑 믹싱볼 안에 끼어있는 찌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깨끗하게 유지해주지 않으면 정량이 나오지 않거나 맛이 변질된 찌꺼기들이 껴서 맛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 레시피 조정하는 것만큼 안에 머신 대청소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 제가 항상 청소 영상 올리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해요. 진짜 자부할 수 있어요. 청소를 정말 많이 하고 진짜 맛 안 달라지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맛은 진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유인 카페보다 맛있다고 해주시는 손님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맛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4번째, 컵홀더 도장과 인쇄 중에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이것도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 처음에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도장 업체에서 이제 도장을 사가지고 이제 찍어내는 운영을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그렇게 한다고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분이 그냥 인건비 생각하면 인쇄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댓글을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니 돈 아낄 수 있으면 당연히 내가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닙니다. 그분이 맞았어요. 완전 후회하고 있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처음에 그냥 갈 때마다 그냥 몇십 장씩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거 할 생각하니까 너무 귀찮고 청소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귀찮은데 그거까지 찍어야 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 안 있다가 바로 저는 인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무지 컵홀더 1000개 기준 14,400원이고 도장 2만원, 잉크값 5,000원 정도 해서 약 4만원이 1,000장 정도 드는데요. 개당 그러면 40원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컵홀더 개당. 근데 인쇄로 하면 5,000장 기준 21만 2천원이에요. 그러니까 개당 42원이죠. 그래서 크게 차이가 많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냥 돈 아낀다고 그냥 냅다 했던 건데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000장 기준 아니고 만약에 1만 장 기준으로 한다면 26만 5천원이고 개당 26원이에요. 인쇄가 훨씬 싸요. 그래서 도장 말고 진짜 저는 컵홀더는 무조건 인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멋 모르고 경험해본 바로 저 같은 바보 같은 일 없으시도록 꼭 인쇄하시고 그리고 5번째, 컵 걸림이냐 오류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쵸. 저는 사실 유로 머신 쓰고 있는데 유로가 사실 불량 중에 오류가 좀 많기로 유명해요. 근데 대신에 원격으로 다 가능한 거라서 다행이긴 한데 몇 회까지 있었던 오류는 저는 컵 걸림이랑 제빙기 오류, 음료 제조하다가 멈춘 정도인데 저는 사실 진짜 오류가 없는 편이에요. 진짜 다른 사장님들 비하면 진짜 없는 편이고
웬만하면 다 원격으로 재부팅하면 다 해결 가능한 정도였어서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냥 원격으로 다 가능해요. 꼭 업데이트 심지어 하고 나서는 오류가 거의 없었어서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AS를 2번 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번 겨울에, 이번 1월이었나? 겨울에 한파 특보 때문에 막 뉴스도 나고 영하 막 15도 막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진짜 엄청 추웠는데 그때 제가 화장실에 물을 꼭 틀어놓고 갔어요, 무조건. 근데 옆 가게에서 안 틀어두고 퇴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옆 가게를 통한 이렇게 배수구였어가지고 저희까지 피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얼어서 막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데 손님들이 주문을 막 새벽에 하시죠. 이제 모르시니까. 이제 손님들이 주문했는데 음료가 안 나오고 히팅기에 물이 안 들어오는데 주문에 새벽에 몇 간씩 들어오니까 히팅기에 열이 나면서 메인보드가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 장사를 못했죠. 그래도 다행히도 완전 한파여서 많이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그날 보니까 이제 단체 손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여기도 막혔어요? 안 돼요?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주변 카페들도 동파 때문에 운영 못한 곳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지인분 중에서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날 당일에 바로 뚫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운영을 차질 없이 잘 했었고, 아니면 며칠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때 동파 때문에 배수구 막혔다는 사장님들 진짜 많으셨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와, 진짜 끔찍해요. 지인분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래서 그날은 자판기 영업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로맥 고장이었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로맥이 갑자기 고장나서 이게 꼈다 뺐다 하면서 아마 윗부분에 살짝 금이 갔나 봐요. 그래서 약간 지지대 역할을 못 해주는 바람에 샷이 좀 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금방 제가 브로맥 시켜서 받았고 롯데에서 새 브로맥으로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유로가 지금 롯데랑 그런 AS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해주셨고 고장난 것 버렸습니다. 이제 커피 머신은 다 끝났고 세 번째 자판기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 롯데 자판기 기종과 가격이 궁금해요. 저는 일단 482 기종을 사용하고 있고 기기값과 설치비, 카드 단말기 다 합쳐서 580만 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판기 구매했던 곳은 제가 업체 공유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최저가 막 이렇게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좀 급했어가지고 그냥 빨리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그냥 대충 나오는 곳에서 구매했던 거라서 최저가는 아니고 그건 직접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구매해보고 비교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두 번째, 왜 롯데 자판기로 선택했는지. 자판기도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뭐 일본 제품도 있었고 뭐 롯데 제품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이 기종으로 선택했냐면 길거리나 지하철, 학교 등에 현존하는 멀티 자판기 중에 가장 흔하다고 생각을 했고 흔한 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롯데라서 AS 부분도 믿음직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걸 새 기기로 사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처음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들어서 중고 제품도 알아보러 다녔는데 고장이 잘 없어서인지 중고 제품이 잘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러 간 것 중에 1년밖에 안 써졌던 제품이 있었는데 근데 알아보니까 이 제조일자는 막 2, 3년 전이고 상태도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막 400을 부르시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 기계를 사는 게 낫겠다. 내가 나중에 뭐 300을 팔더라도 그냥 새 기계 사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자판기 메뉴 선택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디저트 메뉴 어떻게 고르게 됐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답이 하나예요. 무조건 도전해보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어떤 성별과 연령층 손님들이 어떤 디저트와 뭐 폐급료, 뭐 캔음료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연령층, 뭐 성별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상권에 따라서도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많이 해보고 잘 나가구나 하는 건 계속하고 안 나가는 건 과감히 그냥 무료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남는 잘 안 나가는 제품 쌓아두기보다는 뭐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학생들 나눠주고 뭐 자주 오는 단골 손님분들 청소하실 때 계시면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시는 게 답이에요, 디저트는. 네 번째, 메뉴 주문은 어디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도 솔직히 진짜 해보는 법밖에 없어요. 진짜 다양하거든요, 주문할 수 있는 곳이. 저는 파미유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 과자 도매 업체들에서도 하고 있고 마카롱을 전문으로 납품하는 업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양하게 나오니까 샘플을 여러 개 구매해보세요. 다양한 곳에서. 그래서 제일 맛있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격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송이 자신 지역의 당일 배송인지, 그리고 배송이 먼 지역인지, 그리고 제품이 늘어날 때마다 배송비가 추가되는 지역인지 잘 확인하시고 사도보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영 및 관리 부분 답변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청소에 하루에 몇 번 하시고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매출에 따라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진짜 바쁘신 분들은 하루에 2-3번씩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어땠냐면 겨울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15분에서 20분 이렇게 했었고 여름엔 하루에 2번,
정도 왔었어요. 대청소 같은 경우에는 전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하고 있고, 그때가 왜냐면 다들 교회를 가시는 건지 아니면 늦잠 주무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일요일 아침에 가장 매출이 적거든요. 그걸 다 상권마다 다 다르니까 다 파악을 하셔서 대청소 할 시간과 날짜를 정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 아침마다 하는데 대청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머신 안에 다 대청소하고 홀 닦고 테이블 다 닦고 창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택배가 오면 수시로 이 하루에 한 번, 뭐 하루에 두 번 이거 외에도 와야 될 때도 있어요. 만약에 냉동식품이다 하면 최대한 빨리 와야 합니다. 왜냐면 냉동고에 보관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냉동고에 넣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 창고 비밀번호를 오픈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제가 다 가서 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출 잘 나오는 법이 뭘까요? 이건 솔직히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지가 첫 번째, 그리고 맛이 두 번째, 인테리어가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해요. 타겟층을 정확히 한 가격과 인테리어가 저는 저희가 좀 잘 운영되고 있는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상권에는 대학생들과 어르신들이 많아요. 약간 중간층보다 젊은 분들, 어르신분들 이렇게가 좀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이블과 의자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보통 테이블과 의자는 되게 저렴하게 그냥 뭐 오늘의 집이나 뭐 간단하게 구매하시는데 저는 진짜 비싸고 편한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카공하기도 좋으면서 차 마시기 편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겟층을 파악을 잘 하고 노릴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배송받는 택배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가서 넣는 게 좋고요. 실온 제품들은 손님들에게 이제 거슬리지 않는 곳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배송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뭐 책상 위 이렇게 아무데나 놓고 가시거든요. 솔직히 배송기사분들 입장에서는 뭐 배송 메시지 없으면 그냥 아무데나 두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배송 메시지에다가 책상 위에 두시지 마시고 어떤 곳 앞에 꼭 둬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무리 없이 다 진행을 했습니다. 네 번째, 에어컨과 난방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저는 날씨에 따라서 낮에만 냉난방을 할 때도 있고 24시간을 할 때도 있는데 이제 보통 뉴스에서 한파나 무더위 소식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24시간을 시행을 합니다. 전기세는 저는 커피 머신 하나, 지금 자판기, 창고 안에 냉동고 2개, 에어컨, 조명 이렇게 다 해서 여름 기준 지금 저번 달에 25만 원 정도 나왔고 겨울에 35만 원 정도 나왔어요. 24시간 기준. 진짜 난방비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홀이 좀 넓잖아요. 넓은 편이다 보니까 전기세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취객, 진상, 비행, 청소년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이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건 진짜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동네에서 이 카페 이미지가 달라져요. 취객은 다행히 여태까지 이렇게 무리 없이 뭐 큰 사고 없이 그냥 잠만 주무시다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다행히도. 근데 비행 청소년은 무조건 방송으로 귀찮게 해야 돼요. 계속 뭐라 해야 그냥 성가시어서라도 안 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저희 동네 비행 청소년들은 좀 착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방송하면 그냥 나가요. 안 시켜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냥 나가고 그리고 막 자세히 막 누워서 막 다리 꼬고 막 의자 위에 막 올라가고 막 그렇거든요. 그거는 방송을 해서 계속 관리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주할 수도 없는 거고요, 새벽에. 그리고 제가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도 진짜 불만족스러운 인테리어 중 하나가 벽의자예요. 저희 카페에는 이렇게 벽의자가 쭉 있는데 이게 눕기 최적화된 의자예요. 그래가지고 남녀노소 그냥 다양하게 다 누워있어요.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지치면 누워있고 어르신들도 누워있고 와 진짜 그냥 비행 청소년들이 진짜 많이 누워있거든요. 그래서 전 그때마다 앉아서 이용 부탁드린다고 방송을 꼭 합니다. 누워있는 거 보면 다 따라해요. 진짜 처음에 잡지 않으면 다 따라하게 되니까 저는 무조건 방송합니다. 이것도 관리를 무조건 해줘야 되고 벽의자는 그건 저는 그래서 사실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동네에서 사실 정신 나간 사람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부르고 이랬었는데 사실 너무 좋지 않았던 일이라서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패스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도난 문제. 사실 저는 도난은 뭐 큰 사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품이 도날 날 만한 게 다 결제해야 나오는 시스템이고 그냥 구비되어 있는 게 머랭쿠키랑 꼬꼬밖에 없는데 그거 가격을 크게 붙여놔서인지 도난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빨대 도둑은 있습니다. 음료를 주문하긴 해요. 주문을 하긴 하는데 음료 2잔 주문하고 빨대를 10개 가져온다든지 약간 이런 분들은 꽤 있습니다. 화가 나지만 뭐 단골 분들이시라 그냥 별 말씀 없이 잘 그냥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에요. 카공족에 대한 생각. 카페가 넓은 편이고 테이블이 많아서 카공족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솔직히 너무 심한 건 싫지만 적당한 건 솔직히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수다 떨러 오신 손님들께 시끄럽다고 안 하고 음료와 디저트 적당히 잘 빼먹고 간단히 한두 시간 있다가 가는 건 정말 괜찮아요. 너무 좋은 손님들이죠. 근데 만석일 때 한 잔 시켜두고 3-4시간 공부하고 밥 먹고 들어오는 거 진짜 너무 싫어합니다. 전 그래서 최근에는 자리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방송도 몇 번 했었고 직접적으로 경고도 몇 번 드렸었어요. 근데 제일 심했던 분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운동 가기 전에 카페를 들렸는데 1시간 정도 자리 맡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행분이 계시길래 일행분께 이렇게 맡아두시면 안 된다. 얼른 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겠지. 알겠다고 하셨으니까 하고 운동을 하고 왔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2시간 반 동안 자리를 맡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지금 만석인데 다 맡아두셔서 돌아가신 손님들이 계시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정리해 주셔야 된다.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진짜 다른 손님들 다 계신 데서 일부러. 전 2시간 반 동안 자리를 맡는 행위는 정말 너무 비매너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된다 생각해서 좀 세게 말씀드렸고 다음에 그 후에 오셔서 정리를 하실 때 조금 마음이 약해져서 과자 드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다른 손님들 위해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원독 있으면 일반 손님들이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뭐 조용하다, 뭐 떠들면 안 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리 꼭 필요한 것 같고 적당히 뭐든 다 적당히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심한 건 너무 싫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질문은 끝이 났습니다. 와 지금 거의 1시간을 찍었는데 와 진짜 엄청 많이 떠들었어요. 체력적으로 힘드네요. 어때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이걸 찍을까 계속 미루다가 이제서야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어디까지나 여기 나온 다 답변들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거 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외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앞으로도 다른 사장님들 카페 많이 가서 리뷰 찍어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